안녕하세요, 예로그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내용들과 그리고 추가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먼저 참고해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랑 대학교 궁금해요. 저는 27살 99년생이고 대학교는 중경외시 라인입니다. 참고로 저는 23살 여름에 노베이스로 회계 원리를 진입해서 27살이 되는 해에 1차를 붙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문학과에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진입할 때 경제 빼고는 아예 노베였어서 분기부터 아주 헤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 장소는 어디였나요?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책상 바로 뒤에 침대가 있어서 집공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대략 2,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학교 시험 기간마다는 짐을 다 챙겨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공부 장소부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종로 3가에 있는 바른생각 챌린저관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1차를 붙고 2차를 준비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동네 스터디 카페로 옮겨서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챌린저관에 대한 후기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할 때 노래 들으면서 해도 되나요? 저는 공부할 때 노래를 듣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끄러운 2세대 아이돌 노래나 밴드 노래들 들으면서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문제 위주인 상법, 일반 경영도 노래 들으면서 했어요. 누군가는 누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냐, 떨어지고 싶으면 노래나 들으면서 공부나 해라 라는 댓글을 제가 회동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1차를 합격하기 전이라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박혀서 노래를 안 듣고 공부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집중력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노래를 들으면서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초시 떨어지고 나서 순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원래 시간이 갈수록 공부 시간과 열정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들어간 스터디는 기상 스터디, 순 공부 시간 체크하는 스터디, 문제풀이 스터디를 들어갔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서 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스터디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벌금제로 운영되는 스터디여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스터디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벌금제로 돌아가는 스터디를 들어가게 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스터디 목표를 이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 혼자 벌금 내고 인증샷 못 올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터디는 자주 폭파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지런히 회동해서 스터디를 새로 구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이외에도 개방형 도서관 열람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니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른생각 관리형 독서실에 들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제풀이 시 시간 단축하는 법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문제풀이 시 시간 단축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와 기출을 푸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연습만 하다가는 그 방법을 체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회계에서는 타임 어택이 더 심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에서 정확히 어떤 걸 물어보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요지를 파악하고 그 흩어진 자료들에서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 법인세 비용을 구하려면 보통 단기 법인세 부채를 구해야 되고요.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FVPL 단기 손익 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요지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것이고 이 법인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단기 법인세 부채, 입업자, 입업부, 재잉, FVPL 단기 손익이니까 그거를 먼저 떠올리면서 자료들을 읽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찾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법도 이와 비슷한데 먼저 필요한 자료들을 떠올리고 문제를 푼다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실수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수 노트와 단권화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실수 노트는 문제를 풀면서 어떤 과목에 어떤 단원에서 이걸 먼저 떠올리지 않아서 틀렸다를 적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서 간주임대료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면 그 실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적어놓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예를 들어서 간주임대료 문제를 틀렸을 때 그 실수의 원인이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요건인 부채 과다 사용 법인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맞는지를 먼저 떠올리지 않아서 틀렸다면 그 내용을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관련 문제를 풀 때에는 그 법인세 요건이 맞는가를 먼저 떠올리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습서 공부 시 실력이 상승하는 걸 체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NC생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수 노트와 회독표를 사용하시면 저번에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가능성을 확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느는 게 회독할 때마다 체감이 될 거예요. 저희의 목표는 아는 걸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법 연습서를 부가세 3회독, 법소 퇴양 상증은 2회독을 했는데 다른 과목 연습서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연습서를 2회독 그리고 3회독 하셨다면 굉장히 많이 돌리신 것 같은데 본인의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구독자님의 실력을 모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세법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에 비해 다른 과목들이 비상상태라면 세법 공부 비중을 대폭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법을 아예 손을 놓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 올린 세법 지식들이 다 날아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단원에 5문제씩만 뽑아서 푼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냉정히 판단했을 때 그럼에도 세법이 아직도 부족하다 느끼고 틀린 것도 계속 틀리고 1차 문제도 조금 버거운 수준이라면 세법을 대폭 줄이기보다는 공부 시간을 늘려서 다른 과목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연습서와 1차 시험 간 난이도에 대한 간극은 회계세법이 가장 적으니까 다른 과목보다 회사에 집중해야 하는 게 1차 시험에 있어서 더 목적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합격하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저는 30대 그거를 살짝 느꼈다가 시험장에서 그 확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결론은 채점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신이 드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시를 준비하면서 연습서도 객관식도 어느 정도 체화가 된 게 느껴졌고 공부 짬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만큼만 더 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저는 제시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잘 되어가냐 물어보면은 개망했다 혹은 개 조졌다 자신없다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30대부터는 이번엔 되겠지 열심히 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실력이 올라오기 전부터 일부러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를 봤을 때에는 등수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전범위 모의고사랑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이제 무너져 내렸다가 기출 풀면서는 또 다시 할 수 있겠다 라고 롤러코스터를 막 탔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망했다. 잔뜩 어깨가 굽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험 끝나고 나니까 확신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경제 꽈락 나올까봐 그랬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격을 확신한다 라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합격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겠죠? 전 안타깝게도 고득점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